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키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키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휴일부터 이어진 비가 월요일인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평년 기온을 되찾았고 20도 이하의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는 주간 예보입니다. 이렇게 봄날이 꽃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꿈결처럼 흐리고 있습니다. 기상대 예보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강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일까지 내릴 것이라는 그런 예보니까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활기 있는 한 주 시작해 보십시오. 뉴스 자키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장 폐기를 결정하자 청와대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입장문을 내고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북한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이번 선언을 본격적인 비핵화 의지로 연결 지어 보이는 것은 성급한 태도라는 것이 전문가들 시각이지만은 정상회담에 앞서서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북한이 성의를 보인 것이란 그런 관측입니다. 북한의 이번 조처는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발판으로 해서 선 신뢰 조처를 내놨다는 점에서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결실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좀 상당히 긴박한 가운데 제대로 된 맞춤식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회담이 되도록 온 힘을 또 전략도 세우고 있죠. 이에 앞서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북한 두 정상 간 직통 전화인 핫라인이 지난 20일 성공적으로 개통됐고 대북 방송도 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뉴스섹쇼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각계 원로로 구성이 된 동아시아 평화회의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설정스님 등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우리나라 원로 50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두었습니다. 이런 전제 속에 문 대통령은 미북이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 합리적 단계의 비핵화에 합의하도록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고 이제 곧 만나게 되죠. 한반도 평화체제의 대안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북한은 서로가 정상회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자제하고 획기적 제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한 비핵화, 또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 서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날 성명에는 이홍구, 고건 정운찬 전 국무총리, 또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청관계 인사, 설정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성함이 설정이시네요.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등 종교계 인사
또 신경림 시인, 김우창 문화 비평가, 황석영 작가 등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했습니다. 뉴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예상대로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박원순 현 시장을 공천 확정했습니다. 그간 정책과 토론 대결을 벌였던 우상호, 박영선 후보를 경선 과정에서 박원순 후보가 크게 앞지른 결과입니다. 경선의 최종 결과를 보면은 박 시장이 66%를 넘게 득표했고 박영선 의원이 약 20%, 그리고 우상호 의원이 14% 정도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을 참고했고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비위원장, 또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간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경선 결과 66.26% 득표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박 시장은 이런 요새를 몰아서 본선에서도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반면에 야권 주자들은 박 시장의 3선을 저지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철수 위원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박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 시장이 좀 물러설 차례라는 그런 양보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양보론이 먹혀들까 여러 가지 관심거리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박 시장에 맞서서 김 전 지사, 김문수 지사를 얘기하는 거죠. 또 안 위원장이 야권 연대를 통해서 판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관측 속에 빅매치가 박원순 후보 대 안철수 후보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카운트다운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네요. 뉴스쇼 네 번째 순서는 진행자 칼럼 코너입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컵 쓰나미 사건이 결국 폐가 망신 직전까지 갔다가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2일 최근 한진 일가에 빚은 그 논란에 대해서 국민과 대한항공 직원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진그룹 3세인 조현아, 조현민 자매가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조치와 관련해서 조양호 회장은 조현민 전무에 대해서 대한항공 전무직을 포함해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도록 하고, 조현아 칼 호텔 네트워크 사장도 현재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 조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최근 논란에 대해서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여식이 일으킨 미숙한 행동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잘못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이런 내용의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조 회장은 이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전문 경영인 도입 요구에 부응해서 전문 경영인 부회장직을 신설하겠다면서 석태숙 한진칼 대표 이사를 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회적인 변혁은 언제나 보다 나은 제도 속의 삶을 향한 민중들의 고뇌와 진통과 노력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네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만은 영어 사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옥스퍼드 사전에도 우리의 갑질이라는 단어가 실렸다고 했죠. 또 미국 뉴욕 타임즈가 이번 대한항공 조전무의 물급 사건을 보도하면서 갑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갑질이란 중세시대 영주처럼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 업자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다라고 보도했는데 결국 두 자매가 그 막강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갑질 행위에 대해서 조직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보이지 않는 장애 요소라고 분석한 뉴욕 타임즈는 이번 우리나라 조현민 자매 퇴출 사건을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번에는 신설된 코너로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본문에서 다 짚어드리지 못한 비중이 큰 뉴스를 제목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는 제목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하나하나 그 뉴스 제목, 헤드라인에 올라온 그런 뉴스 제목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좌파 세력이 국가 위기를 불러 보수단체 비상국민회의 창립.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의 신기술 가로막는 교재를 풀겠다. 다음은 김경수 드루킹 비밀 대화왕 또 있었다. 그 다음에는 타결 실패한 GM 한국 데드라인 또 연장. 이제 27일이면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런 내용의 그런 헤드라인 제목입니다. 여기는 청와대 잘 들립니까? 반갑습니다. 평양입니다. 여섯 번째는 몰컵이 쓰나미 될 줄이야. 사면초가 대한항공. 이렇게 중앙일간지 또 많은 언론 단체 기관이 헤드라인으로 뽑은 제목을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뉴스학쇼 다섯 번째 순서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 언덕길. 오늘은 이후재 시인의 산과 들이라는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길을 가노라면 솔향기 솔솔 피어나고 내 마음 솔향기 따라 산속을 나르네. 솔새 박새 십잠에 즐거이 노래하니 호련히 임 생각나 산언덕에 머무네. 푸른 산은 신비의 무대, 나무는 연기장, 초원은 새들의 놀이터, 야생화가 친구라네. 들길을 가노라면 풀향기 풀풀 솟아나고 내 마음 풀향기 따라 계곡을 누비네. 수줍은 꽃을 찾아 나비들이 춤추는데 아련히 내 가슴 속 추억이 돋아난다. 네, 이유재 시인의 산과 들이라는 제목의 시였는데요. 산길 또 숲속길을 걸으면은 새소리, 들풀 향기, 솔잎 냄새가 정신을 맑게 해주죠. 시인은 숲길을 걸으면서 새도 만나고 꽃도 만나고 풀도 만나면서 우리들의 삶을 여유 있게 관조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오늘은 이후재 시인의 산과 들이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장애인 고용 촉진과 또 직업 재활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고용노동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기초액을 차등 적용하는 그런 내용의 기업 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 또 민간기업 등이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했었죠. 이 부담금 차등제가 도입이 되면은 대기업은 최저임금의 60%로 되어 있는 부담금 기초액이 현재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수도요금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수도요금과 함께 또 하수도요금이 같이 부과가 되죠. 서울의 하수도요금이 1983년 요금 징수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상수도요금을 역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보다 하수로 내려가는 하수도 요금이 더 이제 비싸졌다는 그런 얘기죠. 서울시는 올해 서울 상수도 요금이 1톤당 평균 567원, 하수도 요금이 이것보다 많은 571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상수도 요금은 하수도 요금보다 1톤당 평균 2원이 더 비쌌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은 지난해부터 올라가지고 최근 몇 년간 노후 하수관 교체라든가 한강 방류수 수질 개선 등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수도 요금이 차츰차츰 상수도 요금보다 더 비싸질 거라는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하수 처리 비용 때문에 하수도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뉴스체크쇼 마무리 순서입니다. 그 남자와 나를 한 방에 들여보내기만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해결하겠다. 어디에 나오는 영화 대사 같습니까? 바로 북미 간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언론과 가진 한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혔는데요. 오직 자신만이 한반도에 다루기 힘든 재앙 같은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 세계 대통령으로서 자존감을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위대한 인물놀이란 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는 결국 북핵 문제가 중동보다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 미국 역사에 더 크게 이름을 남기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의 욕구와 딱 맞아떨어졌다는 그런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 남자와 나를 한 방에 들여보내기만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해결했다. 여기 사업가이자 또 통큰 정치인 대통령다운 그런 표현이죠. 자, 뉴스자키쇼 뉴스 프리존의 뉴스자키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